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 다음 달 이 정도는 많이 생각하지만 15년을 넘어서는 미래를 위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은 이제 제가 61세에 63세인데 제가 15년 뒤면 78세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15년 뒤면 내가 몇 살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15년 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하시는 제 얘기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질문 안 됩니다. 그리고 제 말씀 들으면서 오늘은 15년 뒤의 미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래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고 미래로 가는 방향성이 대충 이런 거구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과거 지금 60몇 년을 이제 연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도 아마 연속해서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지만 오늘은 그런 미래가 아니라 저는 새로운 미래도 연속적이지 않고 원점에서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비 오는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엉뚱한 좋은 상상을 제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당신한테 30억 원을 내가 선물로 줄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기분 째지겠죠. 근데 30억을 하면서 사망연령이 91세입니다. 91세는 우리보다 30년 가까이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 최진 사망연령은 그래서 110에서 120 사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은 100세 수명까지 실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왜 설마 그렇겠냐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만든 전략인데 지피지기 만들기 전략인데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이따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기억이네요. 제가 그 교재를 보니까 AI 관련된 기축을 받으실 텐데 AI 혁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별로 못 느끼는 혁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H 혁명, 잠수 혁명입니다. 고령화 혁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제가 오늘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는 잘 아시죠? 적을 알고 낙을 알면 전쟁이 생기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일 텐데 우리 인생에서 적이란 건 다가오는 시간과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적일 수 있죠. 지피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50년 정도를 다시 들어 살게 된다면 이게 작업이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전략으로 간단하게 제가 그 받으신 책자에는 그게 한 50장 정도 제가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이제 하는 이용도 지금 또 실제 슬라이드는 한 10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딱 넘어가면서 가장 핵심이 저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이제 예측해서 표현한 그 최초의 만화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유명한 만화였던 이정문 화백이 그린 196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35년 뒤에 2000년대 우리 사회 모습이 보니까 65년이면 제가 5살 때입니다. 우리 5살 때 35년 뒤를
어릴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보시면 1학년 때 전기자동차, 전파신문, 움직이는 도로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소형 TV 전화기, 본격 진료, 스마트폰, 공부도 집에서 청소로, 공부도 집에서 저희 이제 인강입니다. 우리 5살 때 인강을 예측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맨 왼쪽 하나만 지금 이제 아직 부자들이 막 쓰라고 있는데 로켓 타고 달려나가는 이게 거의 60년 전에 우리 사회를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술을 하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6년 뒤에 71년에 그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첫 번째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71년인데 우리 사회가 200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바뀔지를 본 건데요. 보면 그 당시만 해도 71년이고 우리가 참 못 살 겁니다. 못 살 텐데 앞으로 30년 뒤에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그러니까 숙명, 자유, 건강, 가정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 공부는 1970년에 우리나라의 인구를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1970년 한번 알아맞혀 주시면 4천만. 여기 과감하시네요. 1970년에 3,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5년 전에 대한민국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5천만 명 넘었죠. 3,200만 명인데 아마 30년쯤 뒤면 5천만 명이 될 거다. 거의 맞았습니다. GNP가 2,000달러가 되고 지금 뭐 훨씬 넘었었죠. 전국에 1시간 생활비용도 되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상당히 맞은 규모로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국토는 어떻게 될지 보면 이 국토연구원에서 예측한 수도권 근처는 벌겋게 사람들이 계속 저쪽으로 유입이 되고 밑에는 사람들이 계속 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2030년 전후 같으면 미군 시대가 생각보다 지방에 많이 흩어져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실은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옛날 지역 불평등, 자산, 소득, 경제 불평등에 있다가 잘 안 보이다가 교육 불평등이 있다가 지금부터 일어나는 불평등의 가장 건강 생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60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메리카에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0에서 130세를 그러니까 생명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시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래를 예측한 자료들을 보면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웨이딩 시대가 오고 탄소 중립 시대가 오고 중앙경제 시대가 오고 바이오 시대가 오고 육경험 경제 시대가 온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그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뒤에 슬라이드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미래로 가는 변화를 요약을 해보면 크게 보면 이제 기술 변화, 인간 자체의 변화가 있고 환경 변화. 환경 변화는 우리 기후가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앞에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드릴 건데요. AI는 진화를 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또 에이지 혁명입니다. 장수 혁명. 그게 어느 정도 혁명이냐면요. 1920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십 년 됐죠. 그때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평균 수명이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100년 전만. 저 60년, 하는 밖에 없이 제가 그냥 60년에 55세입니다. 60년만 해도 60세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제 환갑잔치 하는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지금 85세 정도 되죠. 최빈 사망 연령 91세.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110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살 넘기기 쉽지 않겠으니까 실제로는 110에서 130세를 사는 시대가 우리 세대라는 만큼 그러면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얘기하시는 거죠. 여태까지는 20층까지는 새로 모델의 시대였습니다. 어려서도 배우고 젊어서 일하고 잠시 일생을 즐기다 보면 이게 이제 60세, 70세 모델입니다. 지금은 110세 모델, 저는 이제 120세 모델입니다. 120세 모델이지만 가로 모델로 바뀝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 실은 배우지 않으면 이게 영양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를 배우고 본인이 원하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자리 일거리가 아직은 우리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지만 아마 앞으로 일자리 공유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본인이 원하면 실은 100세, 110세까지도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저희가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로 갈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뒤에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리겠지만 무슨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130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믿으시는 분 그래 이 말 맞다 여기 두분 손을 깨드시는구나 남의 분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가까워서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보다 유전공학, 생명과 의학의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되고 유전체를 실은 검사하는 것을 이게 한때는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 유전체 분석을 하면서 1000억 원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게 몇백억, 몇십억, 몇억, 1000만 원대로 갔다가 지금은 그거 훨씬 줄어들고 있죠. 지금 요즘에는 아주 초보 단계로 종합검진 하면 유전자 분석할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은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제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면 내가 20년, 30년 뒤에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떻게 될지를 실은 예측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시대에 가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말씀 이렇게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 미래를 꼭 수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저 사람 말대로 내가 120세까지를 산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재수가 없어서 150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부여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꾸로 실제로는 이분이 120세까지를 살았는데 본인은 90세에서 95세 정도까지 살겠지 우리가 본인은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할 수 없이 120세까지 살게 되었어요. 후회를 무지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믿는 것이고요. 저도 막좀 실력구역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우선은 우리 세대는 120세를 사는 세대라 이것을 꼭 믿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피라미드를 보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인구 피라미드는 딱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그때는 초 60년에는 0세부터 20세까지를 모으면 20살까지만 모아도 인구의 많이 넘었어요. 지금은요, 이제 종모양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3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를 모으면 다 인구의 많이 돼요. 근데 불과 2060년이면 36년 뒤죠. 36년 뒤면 인구의 많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60대, 70대, 80대를 모으면 딱 인구의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5,100만 명을 태어난 때부터 줄을 세우면 가운데 있는 2,500만 명째 되는 나이, 그게 1980년에 몇 살 정도 되었습니까? 1980년에 21.8세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나이가 22살이었어요. 2020년에 44세입니다. 이제 청년 사회에서 중년 사회에서 2040년 되는 건 이게 5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55세까지 쭉 세우면 딱 인구의 반이 오르고 나머지 반은 55세 인구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노령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느낌으로 한번 보시죠. 딱딱한 철의 이미지죠. 아톰 같은 철의 이미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나오는 로봇들은 콜라겐, 그러니까 기존의 철의 이미지 있는 로봇에 사람하고 같은 로봇을 만들고 콜라겐을 씌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 로봇들은 사람하고 다른 점은 우리 사람들의 뇌는 서로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뇌와 자기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로봇들은 어마어마한 슈퍼컴하고 유선으로 연결되어서 거기서 모든 지능이나 모든 파워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죠. 어마어마한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살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한 3, 4년 뒤에 둥글게 쏟아져 나오고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했고 지금은 중국이 옛날 막 싼 거 만들어내듯이 로봇 제조,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에 어마어마한 실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간이 훨씬 빨리 다가온다는 게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게 우리 그 인생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라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일해서 우리를 쫓아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냐에 따라 틀리고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2018년에 나온 것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일 노동시간하고 기계가 하는 노동시간을 다 합해 비중을 비교해봤더니 2018년은 7대 3등입니다. 근데 사는 일을 예측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과거가 됐죠. 2022년에는 6대 4 정도로 사람 노동 비중이 이제 조금 줄어든다는 예측을 하고 있고
맨 오른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유명한 건데 아마 2030년쯤 되면 3대 7로 역전될 거다. 맨 왼쪽이 보통 그 직장에서 우리가 하루 8시간, 7시간 일하는 시간입니다. 맨 오른쪽은 직장에서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는 시간에서 이제 일주일에 3일 아니면 4일 일하는 시간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인간이 주도하는 경제적 활동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본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AI하고 로봇이 주도하는 경제 활동이 우리 경제적 활동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경제 활동만 준비했지만 앞으로는 로봇과 AI 그리고 60대, 70대, 80대, 90대가 여기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사회적 자원으로 등장을 할 것으로 같습니다. 저 로봇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똑같은 쪽지만 씌우면 사람하고 차이가 거의 없게 돼요. 이런 로봇들이 이제 빠르면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우리 핸드폰 서비스 일반화에는 1000만 내지 2000만 내지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늦어도 4, 5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거의 뭐 1000만 대, 2000만 대 로봇들이 가는 게 됩니다. 그렇게 로봇들과 같이 살아가는 시간 이렇게 제가 생각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기술의 세계입니다. 근데 기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기술은 이제 발전하지만 상상력, 감성, 창의성, 직감 같은 이 녹색수도 이런 미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사상 그 왼쪽의 시대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왕의 이성, 제조, 분업, 전문화는 얘기 중요했던 시대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대, 감성, 창조,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도 하고 마켓으로 보면 기능의 세계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던 시대로 오랫동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되겠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 사람들 눈에 없을 욕망, 감성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이 이제 향해가는 지향점만 보면 이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점점 고도화되는데 3차 산업은 어디를 향해 갈 거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제 넓게 보면 이게 행복 시장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즈니스 관점에 보면 휴먼, 가능성, 사회, 건강, 연애, 필요,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로 그 뒷단에 이제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이 개인주의 물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성공 기준도 굉장히 단일화됐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자리에 누려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쏠린 사회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 기준도 좀 더 다원화되고 계승사회를 두고 지금은 입시제도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멀었지만 제가 볼 때는 2030년도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와 확증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실험이 됐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하면 이제 부인이 나가죠. 할머니가 같이 있으면 시신이 나가고 우리 어릴 때는 부인 가구, 시신 가구 예사했습니다. 지금은요 1인 가구가 35%, 2인 가구가 64%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만 하면 우리나라 전 가구의 3분의 2가 됩니다. 시대가 너무하게 변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14살 이하가
1960년 데이터를 보면 40.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동에 놀러 가면 온통 애들 특성이 이게 이제 대한민국 1960년대의 모습입니다. 쭉 2050년에 8.9%. 그러니까 14살 이하 어린애들은 어디 가나 둘 중에 한 명이다가 10명 중에 한 명을 웃습니다. 65세 이상은요, 1960년에 3%입니다. 32명 보다 보면 한 분 65세 이상 인구가 발견이 되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노인이 귀에서 있었죠. 쭉 늘어나는.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하면요, 이게 절대 수치로 보면 1960년에 한 70만 명에서 90만 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0만 명, 1000만 명이 쭉 늘어나서 지금 딱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2050년 정도 되면 1900만 명, 제 개인적인 예측은 아마 20만 명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린 피라미드로 보면 이게 이걸 만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여기거든요. 지금은 여기입니다. 2060년 되면 60세, 70세, 80세 하면 이걸 다음이게 아까 보여드린 중위 연령 2040년 되면 로봇이 우리하고 거의 같이 생활하면서 인간하고 인공인간 인간이 이제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명입니다. 수명을 보면요, 이제 2015년 6월 23일부터 하이라이트 표준입니다. 표준이 됐죠. 지금 생활하는 아마도 142세를 살 것 같다. 그래서 한 20몇 조를 매그리지 하려고 하고 있는 친구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아까 제 경장장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여기 생정에 대한 친구입니다. 항상 제 수학을 이 친구한테 약간 밀려서 대표님인데 지금 서울 생명과학 교수입니다. 이준호 교수인데 이 친구가 2016년 4월 1일 KBS 능력관리에 나서 1시간 동안 떠드는 생명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시대 쇼크라는 제작을 본인도 생명과학을 많이 전에는 100세를 넘어 살 것 같지 않은 생명과학을 배우니까 61년 소띠가 아마도 120세를 살지 않은 꽤큰 것 같다라는 이제 과학자들과 생각이 오소적인 얘기를 하지만 한시에서 떠드는 게 120세의 쇼크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자가 떠드는 얘기니까 그것도 보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도 그런 얘기인데 2016년이면 하이레전에 그런 얘기 이거는 작년 9월 24일자 굉장히 이제 최근인데 칼럼을 선분이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짧은 칼럼인데 120세까지 사는 것은 이분에 따른 내지능을 반성했다는 여기는 이제 상상 가능한 것이지만 굉장히 실현이 가능성이 엄청 전망이 되는 것 같다. 여기 이제 이 칼럼을 올렸습니다. 2015년에 유엔의 유학자가 나이 분류를 다시 하셨어요. 65세까지 청년으로 분류하고 저는 중요한 50대, 60대, 70대는 중년으로 분류하는 게 지금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80대는 이제 노년으로 분류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많은 나이 분류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왼쪽 그림이 들어있지만 저 왼쪽 그림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학원 시대 그림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야 될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오른쪽. 그런 점에서 보면 학교 교육을 넘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좀 굉장히 훌륭한 분들 같은데 이 생각선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모델에서 다른 모델로 새 모델 자체가 되게 시시콜하게 바뀐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중간에 요약을 해보면
21세기 두 개의 혁명이 같아서 AI 혁명은 힘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이 생긴 혁명은 자산수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명의 신사로 AIC 시작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비교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개인의 눈 안목으로 해야 된다는 일이 큰 거죠. 우리 인간을 되게 시시하게 제정하면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교육을 받고 일하시는 분은 나비링하고 이런 것이 시작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비즈니스 소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시대와 장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넓은 의미의 건강하고 정신 건강을 하면서 그리고 넓은 의미의 하고 관련된 분야가 점점 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강과 관리가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실수도 중요한 겁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건강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지만 건강관리를 조금 잘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셀프아스도 되게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정말로 결선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되게 아쉬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되게 표현을 크다게 하는 책이 책이에요. 이 책은 알레지스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에서 타격이 나오는 수업이었어요. 한국을 끝나자마자 좀 책이 요런 책입니다. 그래야 이 한국을 가르쳐줍니다. 굉장히 똑똑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이끌어 잘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다시 한국으로 들은 책이 제목이 기승을 누린 나라, 꿈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처럼 세계에서 아인슈타인의 기술을 누린 나라가 사실 없죠. 없는데도 이쪽이나 미국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별 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앞으로 학습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한지를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요약만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인의 토픽 75년에 나온 넓은 새로운 비전이라는 밸런스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충문의형이나 또 연호적인 인성자질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노영향입니다. 사실 비판적 성공이나 창의성 소통 능력이라고 원본이 많이 강조하고 싱가포르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가 필요한 14개의 역량을 정의를 국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화하는 역량, 그 다음에 사회적 역량, 그 다음에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적응하고 자기 관리하는 역량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제안하셨습니다. 대학들에서 강조 역량들을 보면 현재 대학에서 이제 넓은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을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 이화경 교수는 AI 시대니까 AI 역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성 역량을 같이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IT 역량으로 오수 역량이 되게 필요한 역량이었거든요.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기초적인 AI 활용 역량이 필요하고 이제 오수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의 세계가 점점 유해지기 때문에 하투스 역량이라는 감성적입니다. 감성 역량이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AI 시대 질문력과 창의력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 넓은 인성, 공감, 감성 역량 여성들이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제가 이것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사시영양과 AI가 다른 분야에 얘기하고 건강 영양, 셀프 학습 영양, 감성 영양이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이게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사회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영양을 갖춘 사람들, 이게 뭐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영양을 갖춘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치기에 관한 얘기고요. 다음에는 되게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생각보다 되게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죠. 저 스스로도 그 미래가 되게 막막하다고 느끼는데, 그리고 또 선택지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를 나 자신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했다면 지금 시대는 AI 시대와 장수 시대에 나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나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MBTI가 검사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면서 복서도 외국인 영상 체험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제안한 데서 공부는 요겁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걸 한번 해보시면 나 설명서가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종이 하나를 만듭니다. A4 종이 한 장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내 이름을 쓰고 나의 상처, 내가 이 보관할 때, 그래서 1에서 20까지 그거를 준비를 합니다. 다시 직장을 올려서 내 이름만 쓰고 나의 정서 수박,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스스로에게 25까지 준비해서 그러면 25까지 사이에 100개가 되는 거죠. 100개를 1시간 시간을 두고 15분씩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음의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만 정도 쓰고 보면 100개 쓰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높은 경력이 있고 선발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100개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먼저 대학생을 예를 들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 80명 학생이 가지고 제 강의를 하는 단계라는 요소시를 안 하는 시는 학점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3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1시간 40분을 가지고 수시를 합니다. 보면요, 젊은 학생이건 나이 든 관계없이 이게 굉장히 소소한 자세라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나의 지금 내가 이 공부할 때 나의 좋은 수박,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건강 하나의 좋은 특징들과 나의 강점과 나의 지향성이 들어가 있는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고 나한테 맞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고 또 수상을 느끼면 좋겠고 하는 힌트를 주는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겠습니까? 네, 꼭 해보십시오. 여기 디지털 교육을 들어가서 되게 소중한 듣는 김에 조작을 해보시면 앞으로 미래 준비 내지 인생 디자인 하시는데 되게 도움되는 자료가 될 수 있죠. 이걸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도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특히 아들 계시면 같이 하시면 되게 좋다는 두 번째는 어렵지만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 지도를 만들어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100년짜리 인생 장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54살에 저는 해봤는데요. 매일이 이제 지금 61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50년을 있었고, 오른쪽에 이제 51세부터 제가 같은 2010년까지 50년 적정한 항상 자신의 역사만 이제 적습니다. 적으면 우선 한 장안에 자기 인생의 요약이 되겠죠. 요약이 되면서 이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103가지 자신이 살아갈 시간을 대개 한 장안에 빈 공간으로 저게 다소 주지는 않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나설면서에 난 이것도 읽어보고 싶다는 7월 말 정도까지 목표를 해가지고 또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은 세 번째는 결심을 내보시는 분은 인생 비전서를 한번 써보시기를 좋지 않습니다. 인생 비전서는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나는 인생을 정리를 마무리를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적으면 됩니다. 자유방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생 디자인을 위한 3종 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하고 나설면서는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뜸이 되면 7월 말을 목표해서 인생 달력에 100년짜리 달력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좀 더 욕심이 나면 올해 말 정도까지 이런 목표를 해가지고 인생 비전스를 이런 건 안 써줘요. 한 두 줄만 쓴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꼭 보고 싶고 이런 정도면 되니까 그것조차도 올해 말 정도까지는 목표해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빠르게 나머지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끝으로 질문이나 멘트나 대화의 시간을 나중에 한 15분 정도 좀 가져야지 자유롭게 좀 본인을 고민이 나의 고민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시면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만들기 작업인데요. 습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본의아니게 30년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30년을 곱하기 365일을 하고 이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자기가 자주지 할 수 있는 통제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렇게 곱해보면요 106,500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1만 시간이 나가시죠. 하나에 겹쳐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투자하면 뭔가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제 말을 믿으시면 30년이 추억이었어요. 그러면 앞의 30년을 먼저 쓰는 게 좋죠. 그러면 이 11만 1만년의 법칙이 아니라 11만 시간의 법칙을 내가 쓸 수 있는 법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늦었다 싶을 때가 참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63세다. 지금부터 1년 정도는 11만 시간의 법칙을 생각하고 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의 작품을 맞춰가지고 시간 경제를 무지하게 하는 거죠. 하면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훨씬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 아리스토텔레스를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참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모든 시시한 사람들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나는 하는 습관입니다. 맞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생은 습관이다라고 오해합니다. 저는 2003년에 대지학자가 한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도 맞는 얘기가 됐어요.
습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서는 세계 이제 그러면 습관 필요한 습관이 뭔지를 이제 정리하려고 7개의 컬로 나왔습니다. 토대 중에 토대가 되는 습관이 건강 습관, 인성 습관, 넓은 의미 인성 습관입니다. 그 다음 토대 습관이 학습 습관하고 시간과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만드는 습관이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서비스 역량을 필요한 습관인데 시간이 많죠. 그리고 제가 이 4개만 좀 콕콕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4개 얘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나도 저런 습관을 4개 기준을 최선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건강 습관입니다. 요 달력을 제가 2007년에 제가 이제 딱 한 번 쓰고 달력을 제가 기억하는데 2007년 이때가 제가 47살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그 유명한 미래학자들하고 제가 살면서 제가 얻었던 되게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47살이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크구나를 이제 첫째 처음 느낍니다. 꽤 오래됐죠. 47살 때니까 거의 뭐 17년, 18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47년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73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2배가 거의 남았는데 생각을 하면 이 빨간 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내 몸에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하루에 10%를 몸에 투자하자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하루는요 24시간 갑니다. 24시간 곱하기 27하면 1440분이 합니다. 그러면 하루 1%는 18.4분, 15분입니다. 하루 10%는 150분. 2시간 만에 몸에 투자하는 걸 목표를 세우고 산에 올라가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제가 알려준 시간과 비슷히 봤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한 40분 정도까지는 이제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비중한 3시간에 내가 이게 이 시간에 만나라는 긴가민가 하다가 한 3달 지나니까 되게 잘했어요. 그게 이제 2007년입니다. 지금도 2시간을 투자하는, 미니멈 2시간을 투자하는, 여기 계신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나이 때는 10%를 투자하시는 게 안 돼요. 2시간 많이 하셨어요. 꼭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영상,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10%를 투자하시는 게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대기질을 사는데 되게 중요한 미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 관리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1년 시간을 관리하는 게 습관들이 되게 좋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습관을 이것도 2007년부터 제가 가진 습관은 우리 가족은 2011년부터 우리 가족 4명이다가 이제 1년 목표를 세워서 우리 집은 아빠가 그 농장 앞에 보면 4명의 이제 1년 목표가 2011년부터 붙어 있어요. 약간 쪽팔리지만 서로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쪽팔리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목표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아들이 이래서 공부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해서 이제 뭐 화학도 보낸다. 진짜 엄마는 되게 그 꿈이 그렇지만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야구 선수도 됐고 저도 누구한테 이제 리틀 야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리틀 야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야구를 좋아했냐면 호수에 있습니다. 11년 동안 호수를 요 정도로 야구를 좋아했어요. 특수고등학교 소수를 했으니까 상당히 잘했죠. 근데 이제 아빠가 장만했으니 거대가 좀 작고 사격이 좀 부족해가지고 프로는 똑같지만 대학을 졸업을 이제
굉장히 잘하는 중이죠. 상당히 우수한 부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이제 공익근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사에서 보면 공부는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고3, 대학생은 10년 공부가 떨어지시면 거의 당겼어요. 못하는 것도 하고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의 미래를 예측을 됩니다. 아, 그럴까? 이제 우리 누나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외고 나오고 우리 학원을 보내지 않았는 자기가 알아서 극한 분이 되죠. 근데 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걸 보면 아들도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이제 보태하면서 힘을 길렀죠. 참는 거 길렀죠. 파이팅하는 거 길렀죠. 인내하는 거 길렀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길렀기 때문에 공부는 지금은 이제 좀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니까 공부를 좀 하고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이제 우리 대학교 2학년 때 자기의 목표입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 더 후배의 동의하셨어요. 양목표, 인간목표, 영화시험을 세우고 이게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아, 이제 프로그램이 틀렸다는 본인이 이제 하나는 목표를 적당하게 안 한다고 하나 잡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매 순간 진짜 재미있게 야구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목표이니까 뭐 이제 목표를 막 세웠어요. 근데 이게 그 청년이 되었던 우리 민년이 되었던 1년 단위의 목표를 세워보면 이 시간 관리는 목표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긴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가려면 1년 단위로 큰 중요한 목표 한두 개를 세우고 그것을 약간 쪽팔리게 해야 스스로를 쪽팔리게 해야 실행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방문 앞에 아주 좀 모두 해놓고 그것을 하고 그런 게 좋다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셀프 교육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게 블라인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셀프 교육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교육도 하지만 내 인생에 진짜 이 교육을 좀 더 받아서 영향을 좀 더 필요해서 하고 싶다는 것을 습관을 들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되게 복잡한 영상을 비주얼하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모으시는 것도 좋은 저는 학습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이런 옛날 제가 시중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러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 방으로 그림 하나로 아니면 비주얼 하나로 설명하는 분이 때문에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생깁니다.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되게 자기감성을 만들어보는 거죠. 마지막 습관은요, 하도소설이 있는 서비스 역량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휴먼 서비스가 대단히 따라서 실은 나중에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소통 역량을 있고 여성들한테서 많이 배우는 역량이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 역량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재밌는 얘기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만족을 시키거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가 에토스, 로버트, 타토스. 에토스는 시행각입니다. 로버트는 얼마나 세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선사했습니다. 근데 타토스는 마음을 터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 몇십 년 동안 사회에서 시작할 때 비중을 때문에 앞에 두 개 없어도
파토스 영양만 해서도 65%를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전 이걸 키우면 좋겠는데 되게 표준화된 방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오늘 요 정도 되는 분들을 위해서 물병을 제가 이게 멕시코 고위공무원 강의를 하고 갔더니 물병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숨에 그렇게 많죠. 누군가가 약간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파토스를 약간 흔들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본인이 살아가면서 유용한 습관을 들여서 근데 나중에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영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 경영을 하더라도 저는 여기 중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민 한 명하면 재능을 살리고 꿈을 살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지가 아니면 길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 인생은 최소한 120년을 살아가는 저는 그대한 춤물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춤을 보면 그 춤을 토대는 그 건강한 학습, 명예의 학습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뼈대가 이제 있습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를 균형 있게 잘 토대와 뼈대를 만드시면서 계속 우리 인생을 이고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개인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사회에서 난제들을 극복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이런 요약을 하면 앞으로 필요한 그 영양은 기술 영양과 전문 영양, 지능 영양과 감성 영양이 같이 필요합니다. 이제 배우시게 되는 부분은 주로 왼쪽 관련된 배우지만 이왕 배우실 때 난 오른쪽도 뭔가 생각하면서 가겠다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교육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보니까 건강한 그 다음에 학습 그 다음에 미래를 좀 뭐라 그러죠? 한 번씩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생각의 길을 잘 잡잖아요. 오늘 마침 제가 너무 2시간이었기 때문에 15년은 선생님들 미래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15년, 20년 일을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되게 소중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감성 영양, 파토스 영양을 같이 기르면 우리 인생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시면 여기에 시간 편제해서 거기가 하겠습니다. 급하면서 중요한 거. 여기에 뭐 시간 편제해서 인생을 어떻게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워낙 길어지고 지금부터 인생은 이때까지 인생은 좀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긴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우리 인생은 진짜 중요한 건강, 셀프학습, 미래, 파토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대를 하시면서 길을 가면서 미래를 위하여 따르는 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면서 모든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공유하고 싶은 얘기고 요약을 해보면 1번 우리는 틀림없이 매일 시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치 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번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최소한 2시간 적정하면 2시간 반 정도를 이 운동도 하면서 명상도 하면서 스트레칭도 하면서 정신건강에 좋은 사람들과의 맑은 대화도 하면서 웃을 일도 많이 만들면서 이런 넓은 의미의 건강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최소한 나 설명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60년 인생을 한번
내가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뭐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죽는 것이지? 나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나한테 씩씩씩 오수가 장점 나의 양점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할 일을 올리시죠. 그거를 생기지만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꼭 나 자신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나의 장점 내가 뭐가 있는데 나의 오수가 내가 하고 싶은 네 개를 가지고 25살 처음에는 한 30세만 만들어도 나중에 100개를 치우고 처음에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만 드린다면 파토스입니다. 마음을 취하고 감성을 취하고 하는 보통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누라를 따라 하는 마누라한테 이런 파토스의 영향을 배우고 이 나이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파토스의 영향을 좀 받으시면 좀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의 마지막 공연인데요. 우리 인생이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고 뭐라 그래요? 아분해지고 이런 너무 힘든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필요한 우리 마음자세가 저는 일심을 의심하는 마음자세를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심을 의심을 12글씨로 표현하는 운동주시입니다. 정말 38년에 새로운 길이 있는데 12글씨 하시지만 여기 과거의 현재가 다 다르고 제가 남북에 되고 나섰습니다. 목이 약간 상상이 되는데 이해해 주셔서 새로운 길 운동주 내를 건설스스로 고개를 넘어서서 어제도 나가고 오늘도 나가고 나의 길 가분한 길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문제가 크고 아치가 나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불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정대로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2시 25분인데요. 한 15분 정도 좀 자연스럽게 아무 얘기나 어디보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질문이나 comment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온라인에서 계신 분들 얼굴을 못 뵈서 죄송한데 저분들 기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롭게 좀 그런 보관도 괜찮고 코멘트나 질문도 아무것도 괜찮고 자유롭게 열심히 들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죠. 원장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으면 말씀하시면 학습, 일, 또 습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러거든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하루에 3가지는 꼭 하던 거, 예를 들어서 운동도 시간 정도 꼭 하는 거, 또 취미생활로 색소폰 꼭 연습을 하는 거, 또 하나 학교 다닐 때 완전히 목을 못 뺐던 영어 공부를 어떻게든지 계속 따라보자. 세 가지는 항상 루틴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나이에 과연 그걸 계속 해야 되는가? 또 이 시기에 다른데 놀러 가는 게 더 낫지 않고 이런 생각을 꼭 하면서도 제가 이 3가지 루트가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연 이제 100세, 120세까지 살 텐데 과연 그때 가서 목표를 그 당시에 계속 꾸준히 나가다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변함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직관적인 느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여유는 더 생기가 참 잘하시는 것 같은 저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너무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과 많은 분들도
치라고 저는 인생이 4라운드라고 설정을 했어요. 2라운드 지나갔고 1라운드는 배움에 부모님 은덕에 그리고 가지고 온라인 계시는 분들 어떻게 2라운드는 제가 사회생활을 6개월 하다가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2라운드 이렇게 많았고 지금 이제 10세까지는 3라운드를 하고 나머지 이제 4라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학업도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3라운드는 온전히 좀 나를 위하고 두 번째는 많은 기초하는 교육만 사회에 어떤 정도이지만 많기 때문에 받는 거죠. 혜택이 받아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여를 해야 되겠다. 약간 기여,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시청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좀 하고 있고 선생님들께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금 아주 깊이 있게 사실관 같은데 원장님의 그 생각까지 사회에 대한 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접촉을 실질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이 보니까 저희 지난번 내게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제가 86년에 첫 직장을 했어요. 대학교 경제학이지만 일본어 공부하던 하루는 IT 쪽을 했습니다. IT 쪽을 하면 다시 들어와서 1986년부터 제가 디지털만 저도 30년 정도 디지털을 하다 보니까 미래를 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쿠키 미래연구원이라는 것은 쿠키에 있는 쿠키가 지금 참 문제가 되고 있는 쿠키에 있는 국가의 미래를 연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래를 연구하고 제가 미래를 이제 디지털하게 10년 하다 보니까 미래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교육, 오늘 들을 때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는 교육. 당장은 제가 이제 기준을 두번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 한 번 만들고 올해 1월달에 한 번 만들고 올해 1월달에 새로 만든 비즈니스는 제가 이거 보면 미래의 교육을 찾아서 사람들의 미래 만들기에 기여한다. 이게 제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금은 이제 아마 한달 이내에 미래 연구원장을 끝내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마 맨바닥에서 이제 제 인생을 또 펼치게 나가야 되는데 아마 교육으로 계속 기여하면서 제가 나가야 부탁드립니다.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좋습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혹시 온라인에서 혹시 코멘트 하시거나 하실 수 있으면 들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코멘트나 소감이나 질문이나 뭐든지 괜찮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어느 분 말씀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목소리 큰데 그래도 여기 온라인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주님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까 보면은 50세까지 천이고 65세까지 천이고 70세가 장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42년 67년 옛날에 우연히 전용 지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는 시간이라면 저희 가서 활동하셨을 때 여기에서는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건 아이에서 제재를 하는 거가 접촉을 완화해 주시는 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100%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한 50년 전에 만들어서 60세기 기준, 60세기 기준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40세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 다른 국가들을 보면 없애거나 처음부터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100%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저보다 선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보다 몇 년 정도 선배입니다. 59년이고 59년생. 원장님 말씀하신 거 정말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면서 한 가지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12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지금 마음이야 그런데 그때까지 과연 그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건강적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요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 관리가 들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유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간과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여튼 뭐 계획서대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계획 세운 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만에 하나 치매나 뭐 암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걸리는 분들은 극복을 이전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꼭 해도 왜 우리 이빨 임플란트를 해도 잇몸이 좀 제대로 살아있을 때 이빨 임플란트를 하는 거야. 잇몸까지 다 죽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는 게 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마지막 이제 뇌까지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머지않아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몸의 부속들을 다 고치더라도 전 쉽게 고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건강에 대한 문제는 발생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이 되게 힘들었던 건강 치료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되게 행복한 세대, 운이 좋은 세대이다. 그렇더라도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런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